아마 많은 분이 외국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어땠나요? 아마 몇 가지 공통적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처음에는 무조건 외워야 하는 내용이 있죠.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면서 알파벳을 외우지 않고 시작하기는 무리입니다. 둘째는 기본적인 내용을 외우고 나면 그래도 이해하면서 배워야만 기억이 잘 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잘 배워도 계속 연습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마치 알파벳을 배우듯 기본 도구를 많이 익히는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환경을 이용해 시작해 볼까요? 만약 지난 시간에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편리하게 아래 메뉴에 고정시켜 두었다면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아니라면 메뉴로 가서 클릭해 열어보세요. 프롬프트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칩니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이 웹 브라우저에서 열리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파이썬 폴더로 갑시다.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파일이 보일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오른쪽 상단 뉴 버튼을 눌러 파이썬 3를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코드를 써볼 겁니다. 코드라는 단어가 낯설다고요? 보통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말은 코드를 쓴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작 전에 파일 이름을 정해서 저장을 먼저 해봅시다. L2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어떤 이름도 좋지만 일단 그냥 저를 따라 똑같이 하기를 권합니다. 익숙해지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쓸 준비가 되었죠? 가장 먼저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변수는 우리가 어떤 값들을 저장할 이름을 정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파이썬에서 변수를 만드는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할 변수의 이름 이퀄 변수에 할당할 값. 이 순서를 반대로 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수에 할당할 값은 문자, 숫자, 그리고 나중에 배울 여러 가지 자료형까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Welcome to Python 이라는 변수에 숫자 1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마치 수학 시간에 x equal 1 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변수 이름도 제가 한 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쓰는 것처럼 띄어쓰기를 하고 변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띄어쓰기 대신 언더바를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Hello World라는 변수를 만들고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저장하겠습니다. 문자를 나타낼 때는 따옴표를 써야 합니다. 이때 따옴표를 하나 입력하면 저절로 닫히는 따옴표가 나옵니다. 프로그래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변수의 문자를 저장할 때는 변수 이름을 만들 때와 다르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따옴표 안에는 띄어쓰기를 하면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숫자의 집합 역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his is list라는 변수에 1, 2, 3, 4라는 숫자를 가진 리스트를 저장합니다. 이때 숫자를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해 대괄호를 썼습니다. 리스트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문자와 숫자 등의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네 번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리스트를 만들 때 대괄호를 사용한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숫자와 문자를 섞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This is 딕셔너리에 문자인 This is string과 숫자 1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괄호가 나오죠? 이때 위에서 리스트를 저장할 때는 대괄호를 쓰고 지금 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저장할 때는 중괄호를 썼습니다. 지금은 왜 다르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배울수록 이해가 되니 일단 오늘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천천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배울 튜플이라는 변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튜플을 만들 때는 소괄호를 씁니다. 만약 변수를 출력하고 싶다면 프린트 함수를 쓰면 됩니다. 함수는 해당 함수를 쓴 후 소괄호 안에 함수를 적용시키고 싶은 변수를 쓰면 됩니다. 이제까지 쓴 내용을 실행하고 싶다면 셀 박을 클릭하고 Shift Enter 키를 눌러주세요. 프린트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Welcome to Python 이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넣었죠? 이제 변수의 값을 Welcome to Python 이라는 문자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문자를 넣을 때는 큰 따옴표를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를 넣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입력할 때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Welcome to Python 이라는 변수를 프린트 해볼까요? 이제 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값인 문자 Welcome to Python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쓸 숫자형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숫자 자료형을 동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64비트에서 구현할 수 있는 숫자는 자료형을 정의하지 않아도 전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제가 드는 예를 잘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학에서 했듯이 A에 1이라는 정수를 지정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B에는 2, C에는 3을 줍니다. 이렇게 정수를 앞으로 인티저라 부르겠습니다. 조금 긴 숫자인 D와 마이너스 값을 갖는 2도 저장합니다. 모든 숫자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숫자를 지정해준 변수를 한번 프린트해 볼까요? 이때는 프린트라는 함수를 쓸 필요 없이 그냥 D 이런 식으로 쓰고 실행시키면 값을 줍니다. 프린트는 사실 어떤 값이나 어떤 변수에 적용시켜도 스크린에 값을 보여주는데
보여주기 전에 문자의 형식으로 바꾸어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변수들을 그냥 프린트 함수 없이도 볼 수 있으나 Hello World처럼 문자는 프린트를 꼭 써야 합니다. 궁금하다면 각자의 방식으로 프린트 함수를 넣는 방식과 안 넣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A, B, C에 한꺼번에 숫자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정의하면 A에는 1, B에는 2, C에는 3이 할당됩니다. 한번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확인할까요? 소수점이 있는 자료형은 float, 없는 자료형은 int라 간단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약 소수점 있는 숫자에 int 함수를 사용하면 소수점 이하 항목은 버려집니다. 반대로 소수점 없는 숫자에 float 함수를 사용하면 .0이 뒤에 붙습니다. 즉, int 자료형은 주어진 자료형을 정수 형태로, float 자료형은 주어진 자료형을 실수 형태로 변환합니다. 제가 지금 함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파이썬에서 함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었던 프린트가 함수의 좋은 예입니다. 함수는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함수 안에는 여러 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가끔 명령이라는 단어와 함수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파이썬에는 함수 말고 메서드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그 뒤에 다 쓸 쓴 후 이 변수에 적용시킬 함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함수가 아니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메소드는 사실 함수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닷 앞에 오는 객체나 클래스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클래스는 객체와 관련 있는 변수와 함수를 모아놓은 상위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초 과정을 끝낸 후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설명한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이라는 변수에 3.14라는 값을 주고 이제 int 파이라는 변수에 새롭게 파이 변수에 int 함수를 적용시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함수 뒤에 소가로를 쓰고 그 안에 변수를 넣습니다. 이 값을 프린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배워보죠. 우리가 프린트하는 값을 알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 프린트 함수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을 써 보겠습니다. 프린트하고 문자를 나타내는 따옴표 안에 파이와 콜론을 씁니다. 이는 뒤에서 출력할 변수의 값에 제목을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우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콤마 하고 파이라는 변수를 넣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파이라는 변수의 값뿐만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인지 역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파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의 종류는 type이라는 함수를 써서 알 수 있습니다. 프린트하고 문자를 나타내는 따옴표 안에 py type과 콜론을 씁니다. 위와 동일하게 제목을 달아주는 역할입니다. 콤마 뒤에 type 함수를 쓰고 소가로 안에 변수 파이를 넣습니다. 이제 프린트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서 출력했던 값과 다르게 이번에는 결과값 앞에 파이 콜론이라는 제목이 붙었죠? 우리가 위에서 프린트 함수를 쓸 때 제목을 달아주는 단계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물론 파이 타입 콜론이라는 제목 역시 우리가 프린트 함수 안에서 제목을 달아주는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변수 파이는 3.14이고 변수 파이의 데이터 타입은 float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파이에 int 함수를 적용시켰던 int 파이 역시 볼까요? 우리가 프린트 함수를 쓰면서 동일하게 제목을 달아주기 위해 작은 따옴표 int 파이 콜론을 먼저 넣습니다. 콤마 후 int 파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int 파이의 데이터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타입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때도 값의 제목을 달아주기 위해 int 파이 타입 콜론을 넣고 콤마 후 타입 함수에 int 파이 변수를 넣어줍니다. 원래 파이는 float이고 파이 int는 인티저입니다. 그럼 다시 정수인 int 파이에 이를 float으로 만들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float 함수를 써서 만든 새로운 변수 float 파이에 이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값과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정수 3이었던 값은 3.0이 되었고 원래 인티저였던 데이터는 float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걸 왜 하나 싶겠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들은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A, B, C에 1, 2, 3을 저장합니다.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프린트 해보죠. 따로 B-A, C-A, A-B-C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B 곱하기 C를 하거나 C 나누기 B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행해 볼까요? C 나누기 A를 프린트 해보고 그 값의 타입도 프린트 해봅시다. 값이 3.0이고 타입이 float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수를 계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B의 3승을 하고 싶다면 별표 2개를 쓰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C의 7승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고요. 만약 77 나누기 3을 하는데 목과 나머지를 따로 가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냥 77 나누기 3은 슬래시를 쓰고요. 목만 얻고 싶다면 2개의 슬래시를 씁니다. 나머지 값만 가지고 싶다면 77 다음에 %를 쓰고 3을 씁니다. 중간에 제가 해시태그를 쓰고 메모처럼 적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래밍 안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메모처럼 남습니다.
메모하거나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남겨도 좋습니다. 어디 볼까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파이썬에서 중요한 기본 내용은 오늘 다 배우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정도의 내용은 외워서 기억하고 연습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도 언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